계속 이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복지가 나갈 방향입니다. 자, 청소년 복지가 나갈 방향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들은 자, 한국의 청소년들의 이제 행복 지수인데 그러기 전에 자, 지금까지 한국의 청소년들이 누구인지 규명해 보려고 시도를 하였지만 역시 그것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문제였고 간단하지 않은 과제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소년들과 공동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과제는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청소년들의 어떤 소리를 대변하였다기보다는 청소년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어떤 기성세대의 어떤 시각으로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이제 한국의 청소년이 정말 누구인지 대해 앞에서 못다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면의 삶의 복지적인 즉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제도적인 거, 법적인 거, 여러 가지 어떤 관계적인 것만 이론적으로 살펴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말로 한국의 청소년들의 이런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없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마지막 시간에 서로 이제 좀 고민하는 이런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2016년에 한국 청소년 행복 지수 즉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아마 이제 꼴찌라는 기사가 신문에 이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꼴찌까지는 실적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서 분명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 아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의 행복 지수가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있는 것 제일 어떤 좋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게 보면은 거의 뭐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나라들 거의 뭐 정말 어떤 그런 그 자연과 호흡하면서 이런 살아가는 어떤 나라들 말고는 뭐 특별하게 진짜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그 어떤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나라가 그렇게 많이 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행복 지수는 또 이런 어떤 그 선진국과 어떤 현대 물류와 또는 그런 그 문화와의 또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있지만 또 꼭 어떤 선진국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가는 것만은 꼭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의 행복 그 어떤 지수가 낮은 것은 이 그냥 보고만 있고 낮다라고만 우리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2016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어린이와 이런 청소년들은 물질적인 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우리가 OECD라고 하죠. OECD 국가 어떤 그런 가운데 가장 낮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보도 자료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자 한국 어린이 즉 청소년의 물질적 이런 행복 지수는 OECD 28개국 국가 중에서 이제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4위. 자 그렇지만 이런 주관적 행복 지수는 23개 어떤 주관적 행복 지수는 23개 어떤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렀고 조사한 결과 4년 연속 꼴찌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제 국제 비교에서 OECD 22개국 중에서 16위를 뭐 차지했다라고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런 지수가 자, 다소 이런 어떤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욱 이런 어떤 청소년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진행했던 자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문제점이 나와야 되겠죠. 문제점. 응?
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 방안, 방안이나 대안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런 대안을 어떻게 이걸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한 점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청소년의 복지 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80년대 이제 민주화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업화, 도시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이제 왔지만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이제 변해가는 게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현재까지 오기까지는 우리의 어떤 그런 청소년의 문제까지 이제 복지까지 문제가 아니라 복지까지 이제 이런 어떤 그 국가에서 이제 관여를 하고 또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이렇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2018년 이 국제 비교에서 OECD 29개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올라갔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욱 이러한 어떤 청소년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그 국가 OECD 국가의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도를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스페인,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뭐 이런 어떤 그런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독일, 스웨덴, 뭐 이탈리아, 필리핀, 프랑스, 영국, 대한민국이 거의 뭐 여기에서 보면 거의 16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보이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어떤 그런 청소년의 주관적인 행복도는 그래도 좀 낮은 상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등의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 물질적 행복도와 그다음에 주관적 행복도 순위가 대체로 일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들의 어떤 물질적인 행복과 주관적인 행복의 차이가 일치한데 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엇갈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물질적인 지원에 비해서 어떤 여전히 주관적인 행복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우리가 이제 50년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이 도시화되고 이러면서 성장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물질 만능 이제 이런 어떤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모든 것들을 우선하고 있고 물질이면 된다는 이러한 사고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행복 지수가 높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면에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관적인 행복도가 낮은 이유 이 원인에 대해서는 뭐냐면 자 원인에 이 앞서서 이 한국의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은 자 물질적으로 풍족해 보이나 성적 위주의 어떤 입시 교육 그다음에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서 가출과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는 물질적인 만족도는 높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같이 어떤 그런 그 주관적인 행복도에 있어서는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물질적 행복 지수의 어떤 측정 방법은 어떤 중위 수입이 어떤 50%에 미치지 못하는 이 가정에 속한 학생의 비율, 즉 뭐냐면 가족의 성인이 직업이 없는 학생의 비율, 그 다음에 교육자재를 3개 미만 보유하고 있는 비율, 집에 책이 10권 이하로 있는 이 아동의 비율, 이런 것들을 물어서 이제는 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풍족도를 측정하는 어떤 수치, 이런 수치라고 할 수 있고, 자 주관적 행복도는 행복 지수는 어떻게 돼요? 이 건강 상태를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뭐 학교 생활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삶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이제 수치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문제를 살펴본 결과 자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경쟁 교육에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쟁 교육
이런 어떤 경쟁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 경쟁을 통해서 성장해 보다 보니까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 보니까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물질 만능주의,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다 보니까 다른 건 보이지도 않고 다른 건 어떤 면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질 않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경쟁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해 온 것만큼은 또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떤 그런 이 경쟁을 통해서 또 학자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반 127라는 이제 그 학자가 있는데, 자, 경쟁 교육에 몰두하는 학교를 저 학교의 장이 아닌 어떤 노동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공장에 비유하면서, 자, 학교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까지 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그 학자라는 사람은 이반 127, 127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학교를 갖다 보면 노동상품, 노동상품에서 노동상품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공장에 비하면서 이게 찍어내는, 이거를 어떤 면 공장에 비해서는 찍어내는 것으로 이게 비유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127의 이와 같은 어떤 주장은 뭐예요? 자, 학교는 공장이 아니라 학교는 뭐예요? 인격과 그 재능,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연마하는 곳,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노동 상품을 여기에서는 그냥 어떤 면에서 공장처럼 찍어내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 인격과 재능을 열말 뿐만 아니라 창의력도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노동 상품을 그냥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상품들을 시간으로 얼마만큼 찍어내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현재가 우리가 그 학교는 공장이 아니라 인격과 재능을 발굴하고 연마하는 곳, 그리고 현재 학교가 가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학교를 어떤 면에서는 학생을 획일화된 이 노동 상품을 만든다는 지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할 이러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은, 이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경쟁 교육으로 인해서 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성 교육도 어떻게 돼요? 필답 고사를 통한 어떤 평가를 풀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발상은 어떻게 돼요? 가히 엽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 학교 폭력과 자살,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스트레스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창의적 이런 어떤 그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넓혀서 그런 어떤 그 학생들의 자율 활동, 그다음에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어떤 그 학교는 이런 체험 활동을 높여가서 학생들이 자율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역동적인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는 어떤 교육과정, 그다음에 편성권과 평가권,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교사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인권의 감수성을 키워줄 이런 어떤 교육적 실천은 교사와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들에게 자율적으로 이제는 맡기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학생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돼요?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인격적 교육과 이제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 과정.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을 형성할 때 보면은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걸 교육해야 되는지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 이렇게 쭉 해서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고 없으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학생들의 전인적인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서로 여기는 창의적이고 어떤 체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되고 또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문화 만들기입니다. 자, 청소년 문화 만들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청소년들은 이 모방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 그 모방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창조적인 어떤 이런 자질과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기다라고 그래요. 청소년 시절. 그래서 자, 모방과 창조적 기질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청소년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지하고 후원하고 이게 중요해요.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의 자신들이 가진 에너지를 생산하고 창조적으로 이제는 어떤 발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모방이 어떤 면에서는 창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방은 꼭 창조가 꼭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모방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모방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가 불편하고 편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발산할 수 있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발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청소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기성세대의 문화를 모방함으로써 청소년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청소년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청소년 문화가 사회에 확산돼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기성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자, 청바지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즐겨서 이제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동서양, 남녀노소 모두 즐겨 입는 옷이 되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패션은 주로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돌아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보면 사실 보면 이제 그 청소년 문화 만들기에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접목시켜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런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카카오 등의 어떤 그런 SNS잖아요. SNS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카카오톡이 이제 화제가 나가지고 뭐 먹통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폰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이제 먹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자, 그래서 자,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은 자, SNS를 통해서 대화하고 그들만의 어떤 소통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인터넷 용어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NS 시대의 어떤 주인공은 청소년들임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케이팝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류가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을 비롯한 이 원조 아이들이 댄스 음악을 이제 비롯해서 기성세대가 듣고 보고 하지 못했던 이런 어떤 장르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음악을 만들었던 기성세대도 듣도 보도 못했던 장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좀 문화를 이제는 향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원조 그 아이들을 이제 키워낸 이 기획사들이 소속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둘씩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전 세계에 이제 케이팝의 어떤 이제 열풍을 일으키고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은 어떻게 돼요? 2021년도에 7월 미국의 빌보드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기염을 토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트위터 열풍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인기 절정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K-팝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나라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다든지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도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매스컴에 의하면 이 케이팝이 너무 어떻게 돼요? 부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풀려져 있다 보니 많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자, 자기도 그런 스타가 되고 싶다는 이런 꿈을 가지게 되고 또한 자신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재능과는 관계없이 그 분야에서 그 분야로 몰리는 이런 어떤 그 과열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란 어떤 극히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렵고 험난한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은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어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사회봉사 활동은 자, 청소년들에게 사회 현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자신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어떤 성찰 기회를 어떤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청소년 현장 활동으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어떤 그런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봉사활동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청소년 복지가 나갈 방향 중에서 이제 새로운 사회의 어떤 주도적 역할이다. 자, 21세기는 이제 차세대 청소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시대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사회의 변화였던 주역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원동력이 될 어떤 그런 주체적 세력보다는 어떻게 돼요? 보다 나은 사회라 하면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최저 생활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빈부 격차가 완화되는 사회. 예,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보다 나은 사회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이 기회를 주어지는 이제 사회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로 본다면 넓게 본다면 자,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은 이런 사회, 그다음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이런 어떤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일에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런 어떤 그 직업은 훌륭한 이런 어떤 삶을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 산업의 주역으로서의 그런 어떤 이제 K-팝이 있는데 사실은 K-팝 자,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을 보면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미성년자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경력을 쌓았고 이러한 준비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넓은 해외 팬층을 가지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1993년생부터 93년부터 94년 97년이죠. 97년 이 생으로서 자, 2013년에 데뷔 당시 이제 10대나 또는 20대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외에도 새로운 청소년들의 어떤 선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 크리에이터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청소년 시절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진입해서 독창적인 어떤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많은 인기를 이제 얻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주도하며 나갈 것인데, 자, 기존의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공 가드를 쫓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사고와 창의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훈련과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이런 리더십을 기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육적인 시스템의 변경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 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자, 학교 제도가 가진 어떤 문제점을 교사나 학부모 또는 시민들이 아니라 청소년의 어떤 입장에서 이제는 지적하고 해결하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교사나 학부모나 시민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제 지적하고 해결하는 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스스로 이 문제 해결을 방안하는 것을 제안하고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돼요? 보다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로서의 어떤 그런 앞으로 더욱 어떤 성장하고 그다음에 발전해야 하지만 사회를 주도하는 차세대 주역으로서 그 역사와 어떤 면에서는 권력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자, 지역사회 환경과 어떤 쟁점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활동하게 될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 공간 속에서 부당하거나 잘못된 일,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자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 할 이 아름다운 이야기나 함께 가꾸고 키워야 할 이러한 부분들을 널리 알려야 할 의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08년에 당시 어떤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불거진 어떤 촛불 시위는 이제 먹거리 문제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이러한 어떤 시민들 스스로의 어떤 자각과 자성, 각성에 이제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집단 어떤 지도 그런 어떤 그 지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촛불 시위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그리고 평화 사회의 어떤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촛불 시위에 참가한 중고등학생들은 예전과는 달리 집회 자체를 어떤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의 축제, 그다음에 어떤 면은 주체 세력이 이제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회에서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부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뭐 대변인들 뽑는데도 나는 뭐 국대다라는 등에서 뭐 정치인 신인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는 순간 이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절부터 자신들의 어떤 관심 영역에서 그들의 어떤 영역을 이제 쌓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이 이 주도할 미래사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어떤 창의성을 발굴해 나가는 이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변화와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청소년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청소년 복지란 국가나 사회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발전과 성장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체적인 이 대책들을 말하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청소년의 경험을 중시하며 청소년의 시각과 인식에 도출돼야 함이 무엇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강조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어떤 미래는 그들을 향해 열려 있으나 그 미래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재능과 적성을 발굴하고 청소년 개개인의 원하는 일과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누굽니까? 공동체 전체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나갈 방향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역할들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대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대 그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하나 그 영역을 쌓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14장 어떤 그런 청소년의 어떤 복지 전망과 과제까지 해서 모든 이제 강의는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험의 어떤 그런 기말고사 결과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이 강의를 듣는 도중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시험 문제 또 강의를 듣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들은 또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말고사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